오늘은 네. 코스피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코스닥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수를 받치고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코스닥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더불어서 매도로 일관하던 기관까지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턱걸이를 하고 있었던 700의 지수를 위로 올려놓으면서 다시금 좋은 모습을 보인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램시마의 출시 기대감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고, 또 코미팜 역시 10% 넘는 반등과 함께 제약업종 전체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데 한 몫을 했고요. CJ E&M이 2분기 부진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 과한 하락에 대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컴투스와 게임빌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상승폭이 컸었던 반도체 업종들은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장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시장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돌려 세웠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체는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한 상황이죠. 예전과는 달라진 코스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 발표 시즌에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 지수를 받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견조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시장 속에서 종목별, 업종별로 움직임을 찾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는 바이오나 헬스케어 네. 부분의 성장성과 또 반도체와 OLED 업종의 실적 뒷받침이 앞으로도 조금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믿음직한 코스닥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거래소가 약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셀트리온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견조했던 흐름이 아니었나는 생각에 믿음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어제는 대형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이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이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주춤하는 사이에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바꿨죠. 여기에 기관 매도세가 줄어들고 외국인 순매수량이 늘리면서 장 후반까지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약세를 나타냈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제 차세대 보톡스 이노톡스의 임상 3상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던 메디톡스를 비롯해서 중국의 사드 배치 논란으로 하락세를 이어오던 CJ E&M, 그리고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컴투스 등이 최근 주가의 부진을 만회라도 하듯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 분위기를 바꿔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장비,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대부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전에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렸던 코스닥이 아닌 조금은 든든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온 이후에 투자자들이 반신반의하면서 700포인트 부근에서 불안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은 셀트리온이 지수를 이끌어주면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의 성장성이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반도체 OLED 업종이 뒤에서 실적으로 밀어주면서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의 모습으로만 보자면 이러다 또 빠지겠지 싶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기업들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또 재무 건전성 또한 견조해져서 확실히 든든해진 코스닥 시장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내일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네, 그동안 700포인트를 지지해줬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글로벌 증시를 비롯해서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올라온 만큼 현재 구간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는데요. 코스닥은 그동안 불확실성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고 또 하지만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조금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실적과 함께 가격적인 매력 또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선전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편중됐던 자금들이 코스닥 실적 성장주를 중심으로 점차 유입이 되고 있고 이제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롭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만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엔터 업종의 경우에는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무래도 중국과의 사드 문제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피시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적이 견조하고 현재 단기적으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OLED 업종은 꾸준히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도 차분히 잡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쪽에 앞서서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혹시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 있어요? 네, 예상하신 것처럼 바이오시밀러 관련 업종 골라봤습니다. 네. 바이넥스인데요. 바이넥스는 바이오의약품 연구 개발과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올해 2분기부터 가동이 되는 오송 공장과 함께 바이오의약품의 시장 확대, 또 그리고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일본 출시, 중국 시장 진출 등이 실적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이르면 11월에 상장을 목표로 하면서 바이넥스를 비롯해서 여러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2013년에 1조 3,6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2019년에는 27조 원까지 성장하면서 약 20배가량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서 개발 비용이 최대 10분의 1가량밖에 들지 않고 또 개발 시간도 단축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바이오넥스의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지난 7월 4일에 고점 달성 이후에 지속적인 기관의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흐름이 바뀌고 있어서 앞으로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21,600원 정도의 예. 주가인데요. 글쎄요, 조금은 더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